가보도록 할게요. 어질어질한데. 해축구 2경기랑 이제 NBA 7경기고요. 한번 분석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제 아탈란타 대 산프도리아인데 경기가 어려워요. 오늘 해축 2경기는 두 개 다 어렵습니다. 어려워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든 뭐 저렇게든 분석을 한다 한들 본인 보시는 분들의 생각대로 가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부상자 쪽을 보면요. 아탈란타 이제 팔로미노, 자파타, 우리엘, 미란추크, 짐시티, 데미랄 이 둘은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 나머지도 못 나오는 것 같고 일리치치도 불투명인 것 같아요. 근데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싹 보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가 이제 좀 앞선과 공격 쪽과 이제 앞선 자원이고 뒤쪽이 수비 자원인데 아탈란타는 지금 3백에 지금 3명이나 빠졌어요. 짐시티, 데미랄, 팔로미노. 가뜩이나 지금 칼리아리로 로바토를 임대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맨유랑 챔스 했을 때 생각하시면은 그때 아탈란타 수비 라인업이 로바토, 데룬, 데미랄이었나? 요런 팔로미노였나? 요런 느낌이었어요. 싹 다 부상이어가지고 나머지가 그때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불안했어요. 데룬도 애초에 미드필더 자원인데 이제 센터백 정도 땜빵 가능한 자원인 거고 로바토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경험 없는 애다 보니까 불안하고 한 명도 결국 두 명이 이제 어린 놈 하나랑 미드필더 하나 뒀었는데 로바토가 칼리아리로 임대 갔잖아요. 그러면 아마 한 자리는 데룬이 나올 겁니다. 데룬이 나오고 수비 쪽에 나머지 한 자리가 톨로이가 남아있죠. 톨로이가 남아있고 한 자리가 지금 누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스칼빈이라고 10대 수비수가 있어요. 올 시즌에 이제 간간히 교체로 나오고 간혹 선발로 나와가지고 한 50, 60분씩 뭐 이번 시즌 한두 번인가 뛰다 들어가고 뭐 또 유방주가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결국에 10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한 명 나오고 미드필더 한 명이랑 이제 톨로이가 그나마 좀 이 중에서 뭐 듬직하겠죠. 이렇게 지켜줄 걸로 보는데 그만큼 지금 아탈란타는 수비 쪽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수비 쪽이 상당히 불안하고 이 어쨌든 자파타랑 무리엘 또 빠진 상황에 지금 공격 자원도 있긴 있는데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위력이 좀 떨어져요. 파샬레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뭐 무리엘도 없고 자파타도 없고 좀 공격진에 많이 부상이 있는 상황에서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이번 시즌 사스올로에서 데려온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왔는데 보가도 딱히 별로예요. 그렇다고 말리노브스키 뭐 이런 애들도 한창 좋았을 때만큼 지금 아탈란타에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탈란타가 최근에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신앙이라고 불리는 이제 오바도 못 내고 있어요. 계속 뭐 언더가 나오고 있고 다만 그나마 뭐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강팀과의 대결이 결국에 좀 많았다. 지금 세리에 같은 경우 강팀 라인이 수비가 좋거든요. 라치오, 뭐 나폴리, 유벤투스 이런 팀들이 다 수비가 기본적으로 좋아요. 공격보다 수비 쪽에서 어떤 밸런스가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 팀들과의 어떤 경기가 많았었던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뭐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마냥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 산프도리아도 센시는 불투명인 것 같고 정시 뭐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도 지금 뭐 얘네들이야 진작에 빠져 있었고 미드필더 쪽에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아스킬드센 빠지고 지금 사이드 공격 쪽에 어쨌든 칸드레바가 출전 정지로 오늘 경기 또 못 나오고요. 수비 쪽에 베레진스키 못 나오는데 인터밀란에서 또 임대인가 이적인가 데려온 이제 센시도 불투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프도 지금 누수가 상당해요.
물론 최근에 퀄리아렐라가 좀 앞선에서 득점 감각이 좀 물오르긴 했어요. 뭐 볼 차는 거 보니까 슈팅 감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칸드레바가 좀 빠진다는 부분에서 미드필더 쪽에서 확실히 앞선으로 공격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사이즈다 빠지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센시도 어쨌든 지금 삼프도리아 답답한 공격에 있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고 데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불투명. 그리고 또 어쨌든 이런 사이즈인데 딱 분석만 들어도 어렵죠. 아탈란타 정배 메리트는 딱히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정배냐면은 지금 삼프도리아가 어쨌든 측면 쪽에 누구야 칸드레바 빠져 있고 센시 불투명해. 아탈란타는 뭐 공격진은 조금 결장이 있긴 하지만 땜빵 메울 선수들이 다 있기도 하고 수비 쪽에 불안하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점유율을 갖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삼프도리아 쪽에 수비 쪽에 베레진스키 빠진 부분과 칸드레바 빠진 부분이 크다 하고 좀 낮게 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딱히 메리트는 없어 솔직히. 이거 1.3대 정배는 메리트 없는 풀라인업이어도 1.3대 받아도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빠졌는데 1.3은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양 팀의 수비 쪽인 결장이 저는 좀 크다고 봐요. 베레진스키도 지금 삼프도리아가 핵심 수비고 아탈란타도 지금 수비 쪽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삼프도리아 공격진들이 나름의 괜찮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한 골씩 주고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탈란타도 최근 공격이 안 되고 뭐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팀과의 경기가 많았어요. 특히나 수비가 좋은 팀들. 더군다나 최근에 못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뭐 지금 6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겨야 돼요. 공격적으로 득점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불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쌈프도 최근에 카드레바 빠진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센시가 불투명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탈란타 수비진이 빠져있기 때문에 간간히 역습에서 분명히 득점 찬스를 맞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퀄리아렐라 같은 공격 카푸토나 이런 공격진들의 폼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골 정도는 박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바만 봅니다. 오바만. 승패에는 뭘 찍어도 괜찮다. 저는 뭐 무나 뭐 패 찍어도 된다고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아탈란타의 이 수비 쪽에 누수가 어떠한 그런 변수를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칸드레바 정도만 있어서 저는 이거 프렘 봤을 것 같아요. 칸드레바. 베레진스키는 모르겠고 칸드레바 정도 있으면 프렘 봤을 것 같은데 칸드레바 빠진 게 좀 아쉽다. 이 경기는 뭐 딱히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카디스 프렘 봅니다. 분석할 뭐 누구 빠지고 자식을 떠나서 일단 뭐 그라나다도 좀 빠져요. 핵심 미드필더 고날롱 빠지고 뭐 아리아스 수비 쪽에 빠지고 에스쿠데르 좀 불투명인데 카디스도 뭐 에스피누라고 또 수비 쪽에 출전 정지자가 있고 뭐 이런 상황 양 팀 다 조금씩 누수가 작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 분위기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지금 그라나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5연패에다가 뭐 최근에 아예 승리가 없는 사이즈고 이거 강등권끼리 결국 똥대결인데 똥대결은 애초에 풀앤 언더잖아요. 공식은 풀앤 언더고 가끔씩 이제 뭐 승이 나오거나 하는 사이즈인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카디스가 그래도 조금씩 감독 교체나 이런 거 이후로 올라오는 추세이기도 하고 공격 쪽의 누수도 좀 덜 하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 이제 어 팀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노세에 있는 팀이에요. 뭐 몰리나나 뭐 푸에르타스 같은 공격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30대 중반 뭐 40대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팀적으로 좀 많이 누수해 있는 상황에서 시즌 막판에 결국에 퍼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은 결국엔 카디스 프렌 쪽에 메리트가 있는 경기다. 그러나 1.8대 메리트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언더까지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더까지 보고요. 빠르게 NBA로 넘어가고요. 이거 어쨌든 라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점이 분석하는 동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 시간대에 바뀌는 경우도 많으니까 바뀐 기준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입니다. 잠시만요. 클블 대 미네인데 일단은 두 팀이 어쨌든 최근에 흐름적인 부분을 결과를
보셨을 테니 아실 거예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클리블랜드는 아무래도 이 리딩을 봐줄 선수들이, 와, 이건 진짜 근데 솔직히 클블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거예요. 이 갈란도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좀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이제 어디야? 이 론도를 이제 또 데려왔는데 거기에 또 불안해가지고 한 명 더 데려왔거든요. 루버트까지 이제 인디애나에서 셋다 나가리 됐어요. 이거는 진짜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보험 치고 보험 한 번 더 쳤는데 그게 다 나가리 된 꼴이어서 지금 상당히 좀 어이가 없는 뭐 클벌의 입장인데, 이게 어쨌든 지금 클벌 뭐 리딩 봐줄 애들 싹 다 나가리에다 미네소타가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데도 이게 배당이 핸디캡이 1.5, 그러니까 거의 동배 수준으로 받았잖아요. 이거 이유는 어쨌든 지금 미네소타의 공격은 이 빅3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안정적인 득점원이라고 뽑는다면은 결국 카렌서니 타운스와 앤서니 에드워즈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프론트 코트진의 높이와 수비는 상당해요. 뭐 모블리는 지금 계속해서 올 시즌 미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알렌이나 뭐 마카넨까지 있는 상황에서 결국 미네소타가 클리블랜드를 인사이드로 공략하는 데 있어서 고전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디안젤로 러셀의 야투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뭐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 배당이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어쨌든 뭐 밴더빌트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타운스 수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벤치는 클벌이 나온 수준이고, 지금 뭐 이 빅3 중에 라우리 마카넨 야투감 괜찮고 뭐 자레달란이나 모블리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벤치에서 득점 지원 간다면은 이거 경기 모른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동배 수준을 받은 건데, 저도 뭐 이게 미네소타가 쉽게 가져갈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의외로 좀 고전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는 저도 생각은 하는데,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그러니까 배당적으로 이렇게 뭐 비슷하게 나올 만큼이나 지금 상황적이나 뭐 두 팀의 선수들을 고려할 때 뭐 클블이 어느 정도 비빌 사이즈인 건 맞다는 생각에는 뭐 비슷하게 보는데, 결국에 가져갈 팀은 미네소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타우스랑 앤서니 에드워즈랑 디안젤로 러셀이 있고, 특히나 클리블랜드가 어쨌든 이게 뭐 잘 비비어서 수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잘 비빌지언정 결국에 클러치 타임 들어가면 이 데리어스 갈란드랑 루버트 론도 이 핸들러가 없는 부분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 클러치 때는 어쨌든 가장 확실한 공격 루트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 줘야 되는데, 핸들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이게 막 비벼져 가지고 어떻게 돼도 클러치를 가면은 미네소타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배당은 저는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미네소타 마인승 봅니다. 마인승을 보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더 쪽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클리블랜드는 말씀드린 대로 템포를 낮출 수밖에 없다. 미네소타가 아무리 달릴지언정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 지금 그냥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네소타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 앤서니 에드워즈가 그 휴식기 이후에 그렇게 막 야투감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고, 더군다나 오늘 또 이 클리블랜드 높이의 타운스가 약간은 고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에 배당적인 메리트가 기준점에 대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 마인슨과 좀 언더 쪽의 가능성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경기 올란도 대 인디애나. 오늘 아마 새벽에 인디애나 백투백이에요. 인디애나 백투백이고, 오늘 아마 새벽에 인디애나 보스턴 경기를 보시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딱히 뭐 놀랄 건 없습니다. 사실 인디애나는 뭐 원래도 도깨비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도깨비 그 자체예요. 팀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버디힐드 같은 애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원래 농구는 그래요. 그 3점이 말도 안 되게 그냥 던지는 족족 들어가면은 그냥 강팀도 못 이깁니다. 그냥 못 이기는 경기예요. 근데 오늘 인디 같은 경우는 근데 애초에 스타일이 그래요. 스타일이 애초에 리칼라이 감독의 스타일이 애초에 외곽에서의 무브먼트를 좀 많이 가져가고 외곽 슛에 대한 세팅을 많이 가져가는 감독이다 보니까
인디애나는 오히려 이 야투 선수들의 야투감에 대해서 진짜 그렇다고 버디힐드 정도 말고는 딱히 뭐 3점에 있어서 엄청 두드러지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리버튼도 이게 뭐 3점 야투에 대한 기복은 충분히 있는 선수고, 뭐 그나마 뭐 듀아라테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은 있어요. 제가 어제 보스턴 경기 때도 이거 듀아라테 들어오면 뭐 어쩌고저쩌고 좀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는 인디애나가, 그러니까 어제 보스턴, 오늘이라고 할게요. 오늘 보스턴이란 경기는 사실 야투감이 엄청 좋았었는데 과연 이거 백투백 올랜도 경기에서는 어떤 야투감 보여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인디애나는 체력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백투백이긴 하나, 뭐 버디힐드는 워낙 좀 체력이 좋은 선수고, 뭐 그밖에 할리버튼도 어린 선수고, 브록도 많이 안 뛰었고, 뭐 듀아라티나 이런 선수도 지금 뭐 그동안 경기를 많이 출전도 안 했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디애나 쪽을 봤을 때는 이 백투백에 대한 여파가 제 생각에는 별로 안 클 가능성이 좀 높다.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올랜도 이 탱킹팀과 붙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승패는 이거 역배를 준다면 그래도 인디애나 쪽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닙니다. 뭐 인디애나 역배승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도깨비잖아요. 3점 안 들어가면 집니다. 그런데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229.5, 생각보다 두 팀을 고려했을 때는 좀 높게 받긴 했죠.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랜도 같은 경우 지금 템포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여전히 뭐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 경기만 봤을 때는 NBA 중 팀들 중에서 상위권으로 템포가 빠른 팀이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 템포가 빠르지 않지만 충분히 달릴 수 있는 팀에다가 애초에 외곽 위주와 여러 가지 뭐 수비도 안 되는 팀이고 하다 보니까 기질 자체가 오바 기질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 팀의 그런 것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기준점이 조금 높긴 해요. 한 226이나 7 정도, 6 정도 줬으면은 이거 괜찮아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9.5는 조금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그래도 오바 쪽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경기가 마이애미 대 시카고. 이 경기는 잘 모르겠어요. 초안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고, 저는 뭐 미리 간다 하면은 그래도 이게 결국 동부 1, 2위 대결이거든요. 마이애미가 지금 1위고 시카고가 이제 그 밑에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글쎄요,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부세비치가 이 멤피스 프론트 코트진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야투감도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마이애미도 상당한 이 프론트 코트진의 수비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부세비치가 지난번에 그걸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애초에 지금 GTD 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확 잘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 저는 마이애미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어쨌든 이게 벤치 구간에서 사실 마이애미가 시카고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주전 대결에서도 뭐 충분히 비빌 만한 사이즈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홈이 2점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일단은 솔직히 어려운데 초안은 마이애미 마인 쪽을 보고요. 어노바는 패스합니다. 네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토론토.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어빙이 다시 이제 브루클린은 홈 경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결국에 이제 브루클린 같은 경우 고란 다라기치를 공교롭게도 이제 토론토에서 주워왔잖아요. 상당히 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브루클린 문제가 뭐냐면은 패티 밀스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패티 밀스가. 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난 이렇게 전에 제가 벼삼이 좀 터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브루클린이 3점 야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넣으면서 이겼는데 저는 거기서도 밀스가 이렇게 못한, 밀스가 그때 한 점인가 넣었어. 자투 하나인가 넣었어요. 아예 거의 뭐 야투 성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봤을 때 야, 이거는 당분간 못 살아나겠다라는 사이즈에서 이거 거의 패티 밀스 없이 경기하면은 뭐 슛 던질 애들이 몇 명 없어요 지금 브루클린에. 이래서 토론토가 정배인 겁니다. 이래서 토론토도 지금 어쨌든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부추하고 있고 여러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 안 좋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부딪히고 있는데 브루클린은 선수가 없어요 지금. 밀스가 슛이 안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얘는 수비가 없어서 슛이 안 들어가면은
그냥 슛이 안 들어가는 것만큼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슛도 안 들어가면서 개똥인데 수비가 안 돼서 완전 쓰레기예요, 쓰레기. 없는 선수랑 다름이 없어요. 지난 경기는 어빙이 미친 활약을 해주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빙도 없고 이거 밀수도 거의 없는 수준에 뭐 벤치야 뭐 알드리지 이런 애들이 좀 할지언정 토론토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GTD는 이거 회색깔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푸른 색깔, 초록 색깔은 나올 확률이 높고 약간 그 노란색 계열은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경기가. 이게 마냥 토론토 요즘 등신 아니하면서 브루클린을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 브루클린도 제가 볼 때 암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는 초안으로서는 일단 언더 쪽만 봅니다. 222.5 기준 언더.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어, 달릴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브루클린도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조금 많고요. 그나마 뭐 드라기치 좀 오자마자 괜찮은 부분과 세스커리가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부분, 드러먼드가 좀 괜찮은 부분, 뭐 이런 느낌은 괜찮은데 이게 조금 뭔가 확신은 없어요. 확실히 조금 애매해요. 뭔가 두 팀 다 조금 애매하고, 토론토 같은 경우 지금 벤블리트 GTD에다가 여러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 안 좋고, 그렇다고 벤치가 좋은 것도 토론토 벤치는 안 좋아요. 이런 상황이야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언더 쪽을 먼저 보고 승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브루클린 승 봅니다. 그래도 결국에 이게 드러먼드가 있기 때문에 토론토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요. 작은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190 막 이런 게 아니라 빅맨 치고 좀 작은 애들 2m 뭐 중반이나 초반이나 뭐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 빅맨 치고는 좀 스몰 사이즈의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어쨌든 이 드러먼드가 상당히 이제 골 밑에서 나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결국 양 팀의 야투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좀 높이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벤치 어쨌든 알드리지도 있고, 이런 좀 부분을 봤을 때는 굳이 배당적인 메리트까지 생각했을 때는 또 브루클린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긴 합니다. 어쨌든 좀 더 보고서 뭐 내일 확정본이나 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미러키 대 샬럿 이 경기는 이 두 팀의 성향상 이거 기준점이 솔직히 이거 10.5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건 그냥 일단 샬럿 프렌을 보고 시작할게요. 미러키 지금 10.5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NBA 최근 트렌드상 이 두 자리 점수차 이상의 핸디캡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번 들어왔나? 9.5 이상 핸디캡 한 번 들어왔나. 그리고 피니스가 한 번이었나. 그리고 나머지 싹 다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럼 뭐 부분에서나 아니면 지금 상황적인 부분에서나 이거는 밀마에 대한 메리트는 제 생각에 없는 경기고요. 그래서 찍는다면 그냥 좋아 보인다는 느낌보다도 이거는 뭐 핸디캡으로 접근한다면 샬풀 찍는 게 맞아 보여요. 그리고 어노바 같은 부분은 이 경기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달리다가 말 수도 있는 경기예요. 결국에 이거 쿤보를 못 막는 사이즈여서 항상 이 매치업에서는 뭐 피제 워싱턴이나 아니면 메이스 플럼리나 아니면 뭐 몬테즈 헤럴이나 결국에 파울 트러블에 빠르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파울도 많아지는 것도 분명하고, 수비적으로 이제 쿤보를 막기 좀 빡세지죠. 왜냐면 파울 아웃 될 수 있으니까 트러블에 빠르게 걸리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도 지금 3전 디펜스를 아예 안 해요. 뭐 코너나 이런 거 안 막습니다. 얘네는 그냥 뭐 미드레인지나 그런 쪽 막고 그냥 3점 준다는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로지어나 라멜로나 아니면은 브리지스나 벤치에 뭐 우브레나 이런 선수들의 3점 야투가 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최근에 야투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직전 경기에 있어서 라멜로는 조금 많이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선수들은 막 그렇게 뭐 안 좋다 뭐 그런 만한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사이즈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선수들이 야투감이 지금 나쁘진 않았어요. 지난 경기 뭐 브루클린 상대긴 했으나 그런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번에는 오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찍는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분석적으로 봤을 때 언더가 나올 수도 있고 오버가 나올 수도 있고 기준점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좀 달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좀 분위기나 이제 뭐 흐름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오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잠시만요. 멤피스를 안 했나요? 다음 경기로 몇 번째냐? 여섯 번째 오클라호마 대 세크라멘토. 이거는 지금 조시기도 빠지고 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루돌트에다가 뭐 타이제롬에다가. 지난 경기는 근데 이 OKC의 백코트 듀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길저스가 뭐 거의 한창 잘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길저스의 모습을 다시금 좀 보여주면서 뭐 좋은 모습, 거의 뭐 그냥 혼자서 다 했어요. 혼자서 이제 어, 인디애나였죠. 인디애나의 수비를 그냥 탈탈 털어냈던 길저스고, 트레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배팅하고 싶은 경기는 아닙니다. 이 경기가 어쨌든 세크가 원정이고 해서 배팅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OKC가 탱킹팀이고 하잖아요. 세크 쪽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 이거는 진짜로. 세크 승이 나은 거 아니면 오클 프렌 쪽이 나은 거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좀 어려운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오바 쪽만 볼게요. 오바 쪽 진짜 조금 애매해요 이 경기는. 모르겠습니다. 잘 약간 길저스가 사실 지난 경기처럼 하면 이거는 세크가 지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세크가 질 사이즈가 있어요. 길저스 지난 경기처럼 미쳐 날뛰면은 이것도 사보니스 이상하게 기름 손짓하고 팍스가 팍스하고 이러면은 세크 못 이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세크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바 쪽만 볼게요. 저는 그래도 길저스가 지난 경기 하는 걸 봤을 때는 다시 잘할 수 있는 다시 이번 경기도 터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게 세크가 백코트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다시 오클 쪽에서 이제 득점에 대해서 많이 좀 뽑아준다면은, 세크도 지금 뭐 옛날에 한창 뭐 세크 마테니 갔을 때 100점도 못 뽑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어, 그런 경기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 이 경기는 오바 쪽이 낫지 않을까. 오늘 222.2가 222.5가 3경기가 있나요? 3개나 있네. 아무튼 앞에 2개는 언더, 요거는 오바 쪽. 라이브입니다. 이렇게 경기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 선택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마지막 경기 멤피스 대 샌안토니오. 이 경기는 일단은 일반승은 제 생각 공짜입니다. 일반승은 공짜고요. 뭐 배당이 물론 다 똥배지만, 이거는 뭐 멤피스가 중간중간에 뭐 고전할 사이즈는 있는데 결국에 승리는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상황. 어쨌든 이게 자모란트가 지난 경기에 빵 터졌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벤치 쪽의 뎁스도 세난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전체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멤피스의 벤치가 좀 더 낮고, 뭐 무난하게 클러치에서도 멤피스가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할전전 가져간다는 데에는 의심이 없는데, 이게 핸디캡이 8.5거든요. 저는 이게 데스먼드 베인이 너무 걱정돼요. 2경기 연속 너무 못했어요. 슛도 안 들어가고 수비도 잘 안 되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이게 샌안토니오 백코트 수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디존테 모레도 그래도 수비할 줄 아는 놈이고, 데빈 바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만약에 아이솔적으로 이게 자모란트나 데스먼드 베인이 흔들면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팀 디펜스는 그래도 조금 되는 선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멤피스의 만약에 자모란트까지 오늘 경기 이 경기 안 좋다 하면은 멤피스 상당히 고전할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이거 이런 공짜는 사실 의미가 없죠. 일동백 공짜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핸디캡은 그래서 일단은 저는 패스를 하고요. 8점은 좀 높아요. 지금 상황 8점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234.5바는 볼게요. 오바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어쨌든 지금 샌안토니오 벤치 같은 경우에도 뭐 조시 리차드슨까지 이제 중간에 GTD 계속 떠 있다가 들어오면서 뭐 로니 워커 4세나 조시 리차드슨이나 또 누가 있지, 뭐 프리모도 들어가 있고 김무성 신규 회원. 하면서 충분히 이제
벤치 타임 때도 달릴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고, 멤피스는 뭐 당연히 마찬가지고, 양 팀의 그리고 템포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상당히 달리고 있어요. 세나는 뭐 멤피스 뭐 항상 달리는 팀이고, 샌안토니오도 지금 상당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언더 같으시면 언더 가시면 됩니다, 루크짱님. 제가 오늘 아파가지고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무성님 감사드립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그렇다 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돼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제가 그리고 언더 공짜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제가 뭐 언더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언더 이거 주력감인데, 이랬으면은 뭐 그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오바조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건 뭐 언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멤버십은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는 별풍선이 없어요. 아프리카에만 있고. 내일 가보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띵해가지고. 아침에는 목이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목은 제가 원래 아침에 좀 아픈 편이어서 좀 시간 지나고 목은 괜찮아졌는데, 머리가 너무 띵해요. 뱅합니다 지금. 다시 거기